지금 제 옆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에세이 내일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를 출간하신 한민용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민용 기자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 되게 기대했어요. 어떻게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JTBC 뉴스룸 첫 단독 여성 앵커, 펜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품은 기자 한민용은 아들인 줄 알고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재능은 없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꿈꾸다 키가 급격하게 크는 바람에 그만두었고 그때 남몰래 방황을 했었다. 중학교 1학년 9.11 테러를 보도하는 기자의 모습을 보고 막연히 기자를 꿈꿨다. 꿈 많은 시절 그가 꿈꾸던 직업은 형사, 검사, 범죄 심리학자 등이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능했다. 유학 중이던 대학 시절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부모님 몰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신이 담당한 맥주를 완판시켜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기도 했을 정도. 2013년 MBN에 입사했고 이듬해 수석기자 신분으로 세월호를 겪었다. 2017년에는 JTBC로 이직해 원고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뉴스 리포트를 하는 것으로 포털 실검 1위에 오르면서 얼굴을 알렸다. 보호 종료 아동 뉴스를 하고는 한 달 넘게 밥맛이 없을 정도로 우울했던, 취재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웅덩이 같은 게 생기는 기분이었던 한민용은 취재를 하고 뉴스를 전하는 지금이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말한다. 사소한 것에 감탄을 잘하는 편, 글 잘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가 심하다. 삶이 업에 잠식되는 것 같을 때는 나와 아주 무관한 업종에 속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는다. 오,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전에 주말 앵커를 하는 동시에 주중에는 뉴스 리포팅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오픈마이크가 시작이 되었고 이분은 몸이 몇 개야?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엄청 막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재미가 있다고 느끼지 않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거의 안 하는 편이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아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어서 거의 그때는 그냥 주 7일이 그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9 to 6로 주 7을 한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섭외가 된다 아니면 뭐가 터졌다 그러면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앵커가 처음 될 때쯤에 획기적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됐어요. 저희 회사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되게 서운해 하셨는데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얘가 그러면 좀 쉬어야 되나?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 내내 좀 일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언제 또 섭외가 될지 모르고 취재 현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쉬는 날조차 완벽하게 쉰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늘 약간 긴장 상태로 있을 것 같은데 휴식이 좀 담보가 되지 않은 생활이기 때문에 몸도 좀 피로하고 하지 않나요?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혼자 좀 쉬거나 뭐 누워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내서 즐기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보호 종료 아동 뉴스를 하고는 한 달 넘게 밥맛이 없을 정도로 우울했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책의 인쇄 전액을 어떤 단체에 또 기부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아동 복지에는 어떻게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되신 거예요? 복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예산이 늘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좌나 우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철학적인 무언가의 가치로 좀 사람들이 논쟁하고 토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동에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출발선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뛸 수는 있게 해줘야 된다. 모두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생이 너무 길다는 거. 또 한편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아이를 세금을 내는 어른으로 길러낼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받아가는 어른으로 길러낼 것이냐 이거는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저는 그래서 좀 아동복지에 좀 더 약간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무관한 업종에 속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는다고 했는데 소설이나 뭐 이런 쪽의 책들을 찾아 읽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이현실 편집자님이 쓴 에세이 만드는 법 같은 그런 책도 되게 좋아해요. 저희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내 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버텨야 하고 싸워야 할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업계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잘 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울거나 아니면 뭐 다쳤거나 이런 것들을 써낸 걸 보면 뭔가 이렇게 동지가 있는 느낌? 이런 게 좀 들어서 보통은 우리가 우울할 때 굉장히 밝은 노래를 듣는다 할지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네. 순간적으로나마 그때 그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더 센 거, 더 아프고 슬프고 네. 더 끔찍한 것을 보면서 괜찮은데 이 정도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가요? 극복하시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드는데 어쨌든 극복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내일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가 어떤 책인지 육성으로 소개해주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런 소개 많이 했었는데 좀 호기심과 이런 걸 자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책은 여행자를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여행자라고 여기면서 좀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애달픈 기분이 들어서 여행은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뭐 뭘 먹고 뭘 믿고 뭐 잠은 어떻게 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뭐 우리 작은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를 여행하면서 이 시대, 이 세상의 한 면을 좀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여행지가 아니라 골목골목 맞아요. 큰 곳이 아니라 작은 곳, 눈에 띄지 않는 곳 이런 데를 돌아다니신 게 여실히 느껴지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필을 보면 낭만적 저널리즘이란 말이 나와요. 네. 요즘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더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것들은 알리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안 알고 싶어 하는 걸 굳이 막 찾아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네네.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시장이 잘 아니까. 근데 저는 꼭 그런 것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뉴미디어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다 낭만을 좀 붙여봤어요.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TV도 워낙 많은 채널과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마련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소수만 본다고 해서 만들던 걸 또 안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고민하는 그 태도도 느껴지는 책이었거든요. 그 오픈 마이크가 아마 한민용 기자님의 전환점 같았을 텐데 어떻게 처음에 그 코너를 맡게 되셨나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정말 쓰고 싶었던 유의 기사예요. 제가 기자가 되고 제일 많이 놀랬던 게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많이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쓸 수는 없겠지만 그 비율이 7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를 기자가 되고 깨달았는데 이걸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앵커 코너가 만들어진 네.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단독 앵커로 해서 뉴스를 혼자 진행하게 됐을 때가 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네네. 30대 초반이었고 게다가 또 여자고 젊은 여자 앵커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네네. 같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 제작진이 고민했던 건 그런 걸 좀 깨줄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때는 뭐 정치인 같은 이런 빅샷 인터뷰하는 코너 뭐 내지는 앵커의 한마디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네네. 이렇게 똑부러지고 멋있게 얘기하는 그런 코너 성격이 올라왔었는데 근데 저는 뉴스의 주인공으로 좀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오는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네. 기자가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어떤 게 기사가 되는지 어떤 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제대로 구분 못하면 후배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연차가 찰수록 안 팔릴 것 같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질 것 같은 기사를 너무너무 쓰고 싶어졌었어요. 그 열망이 되게 컸고 근데 뭔가 이 앵커 코너가 그거를 좀 실현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안을 안고 네. 되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책도 뭐 방송국 뒷이야기 뭐 화려한 뭐 앵커 생활의 뒷이야기 뭐 손석희 선배의 이야기랄지 뭐 이런 거를 막 풀어낸 책이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저희 제작진이나 회사도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갖다 냈을 때 되게 흔쾌히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그때 당시에 되게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보도국에. 가르쳤던 이들에게 한 번도 마이크를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대부분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너무 이거는 좀 뻔해서 뭐 자소서에 쓰면 떨어질 것 같은 얘기지만 뭐 권력 감시와 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자가 뭔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직업이라는 거에는 좀 벗어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심지어 되기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고시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대부분은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기사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옹기종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절판되지 않은 책이면 무관합니다. 제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국 작가님들 거를 소개를 한다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거 안 하면 왠지 혹시 이분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평소에 너무 팬이라고 했는데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 김보영 작가님의 당신에게 가고 있어. 당신에게 가고 있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거 하고 싶습니다. 김보영 작가님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쪽 분야를 원래 또 좋아하시기도. 네, SF 좋아하기도 하고 네. 오늘 하루 정말 엉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꼭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좀 놀다가 괜찮았네, 오늘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고 마무리하는 그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네. 김보영 작가님의 책이 특히 SF가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네. 주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네. 다른 세계에 잠깐 발 들였다가 현실로 안착할 때 그 세계에 가기 전과 달라진 느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 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 말을 제일 하고 싶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잘 읽히거든요. 쉽게 그럼요. 술술 읽혀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이 책을 읽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모르고 가는 게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어디 네. 여행 가면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 책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네. 이 책은 여행하는 책이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몰랐던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여행하시는 기분을 네.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